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야?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녀님, 그리고 천사님, 순자님. 아니, 네, 어서오세요, 지원 아빠님. 반갑습니다. 야,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9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니, 이거 웬걸, 마이크도 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이렇게 한 5분 동안을, 네, 뭔 짓을 한 거야? 아,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아, 참. 자,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 명도 초보, 네, 명도한다고 싸움을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나간 사례를 가지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죠? 저는 5분 동안 열심히 떠들었어요, 혼자서. 아, 참, 황당한 일입니다. 네, 청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분 동안 제가 떠든 내용이 뭔가 하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푸념이죠, 푸념. 음? 푸념입니다. 이 푸념을 제가 한번 좀 해볼게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유튜브에서 경매 관련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고, 아, 내가 이거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 방송을 할 능력이 있나?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래, 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뭔가, 내 자신에 대한 그 나태함 같은 것을 갖다가 좀 일단은 떨쳐보자. 그리고 그 지나간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려. 네. 그래서 그런 기억들도 다시 한번 되살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 공부가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덧 한 달 정도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야, 이거 매일 1시간씩, 마이크 앞에 앉아서 그것도 생방송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지?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학생들을 앉혀놓고, 네, 1시간 동안, 그것도 1시간 하는 것도 아니죠. 하루에 보통 뭐 4시간, 5시간, 어떨 땐 6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들 보면은, 야, 참 대단하구나.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제 욕심입니다만은, 한 채팅창에 한 최소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면은 저도 조금은 좀 편하고, 네, 진행하기가 좋을 텐데, 지루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언제쯤 20명 정도가 들어오실까? 네. 아무튼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본방을 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시는 그녀님, 천사님, 순자님, 그리고 지원아빠님,
네, 청담님, 예,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직 여러분들은 글쎄 낙찰을 받아보신 분들이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그 회원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카페에서 가지고 계신 닉네임하고 지금 이 채팅창에서 사용하시는 닉네임하고 똑같은 분은 지금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닉네임을 카페에서는 못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낙찰을 한번 받아보고 명도도 해보셨는지, 네, 그게 궁금하기는 한데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대판 싸움을 했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싸움이라는 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싸움을 잘 못해요. 저 보신 분들이 뭐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은, 네, 제가 그렇게 싸움을 할 만큼 등치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녀님이시구나. 아이고, 참.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잘 지내죠? 네. 자, 사례 1을 한번 볼게요. 사례 1. 사례 1은 이게 50%의 낙찰을 받은 아파트 얘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09년 4912 사건이고요. 네네, 지원 아빠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님도 카페 닉네임하고 똑같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녀님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이고, 네. 자, 이게 2009 타경 4912 사건인데 어디에 있던 거냐면요. 이게 자, 경상북도 경주시 노소동 74번지 네, 그랜드파크 네, 3층입니다. 3층. 자, 매각일은 언제냐면요. 2010년 3월 8일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경주 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 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자, 아파트예요. 명색이. 그리고 평수가 굉장히 커. 전용 평수로 따지면 3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은 한 10평 정도 되고,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 매각.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한번. 감정가가 2억 2천입니다. 2010년도니까 이때 당시 경주의 아파트 시세가 글쎄 대충 한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이 물건이 그 준공이 떨어진 거는 2007년 정도 됐었어요. 2007년. 그러니까 이 물건을 경매로 매각을 할 당시는 한 3년 정도가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7일 날 진행을 했던 물건이 한번 유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유찰이 돼서, 그리고 또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1차에서 2차, 2차, 3차, 4차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 물건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데 이게 감정가는 2억 2천인데
50%도 더 떨어진 자그마치 34%에 진행을 할까. 네,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아, 예, 지훈 아빠님. 음, 요즘에는 저는 지방 물건은 잘 안 해요. 지방 물건은 잘 안 하고, 네. 어이구, 오래간만입니다, 승철님. 네, 반가워요. 예. 지방 물건은 잘 안 하고, 요즘은 이제 가까운 데 거, 이제 이런 물건들은 예전에 했던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신없이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초창기에는. 이때가 2010년도니까 제가 이제 막 그 시작을 하면서 이때 이제 법무사무소에 있으면서 막 한참 저거 할 때죠. 할 때고 어쨌든 이때 당시는 제가 굉장히 열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좀 싸다 싶으면은 다 다녀봤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눈에 띄었던 작품입니다. 작품. 네.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임장을 하게 된 거고, 어쨌든 가격 대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예, 2억 2천만 원짜리가 무려 34%까지 유찰을 해서, 예, 7,546만 원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 가격에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을 받았고,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임차인이 2009년 4월 27일 날 일단 전입을 해요. 전입을 하긴 하는데,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요. 네,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월세가 얼마인지 전혀, 네,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는 뭐 보증금이 얼마든지 또는 월세가 얼마든지,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진짜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경우죠. 자, 전입이라고, 이게 아니죠. 네, 전입이라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설정 일하고 비교를 해서, 자, 누가 빠른가, 이것만 일단 먼저 판단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근저당보다도 임차인의 권리 일자가 빠르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네,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월세가 얼마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보증금이 전액 다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이 전입일 자체가 근저당보다도 늦잖아요. 그죠? 빠르네. 네, 빠르죠? 이게 2000, 잠깐만요. 왜 이렇게 헷갈리지? 네. 2007년 9월 17일이고, 네, 이거는 2009년도니까,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늦습니다. 여기가. 임차인이.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전혀 없어요. 대항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보증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사실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왜? 낙찰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 보증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임차인의 권리가 빠르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인데 만약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후순위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보증 금액도 없고 월세가 없다는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채권액이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한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누가 가처분을 했더라고. 가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뭐 압류가 있고, 네, 이런 식이었어요. 그 근로복지공단 압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거일 수가 있죠. 임금채권. 네, 임금채권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이 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요것만 판단을 딱 하시고 이거하고 딱 비교를 해서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은 요 최초 근저당 설정 일자 밑으로 있는 권리들은 아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장을 합니다. 임장을 하는데, 자, 임장을 하면서 이제 매력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제일 가장 매력적인 게 자,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굉장히 낮다. 34%밖에 안 된다. 네, 그게 가장 매력이 있었어요. 그것만큼 매력 있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경매로 투자를 할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분석을 쭉 합니다. 지역적인 분석을 하는데, 자, 이 사건에서 제가 긍정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은 아파트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주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노소동이라고, 그때 당시 경주에서는 그래도 다운타운이었어요. 다운타운 번화가 있습니다. 나름. 그리고 역세권, 경주역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걸어서 한 3, 4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버스 터미널도 가까웠고 또 주변에 시장도 가까웠어요. 시장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아주 가까운 데가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적인 분석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 반대되는 측면이 이제 뭔가 리스크가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딸랑 한 동 있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층수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 8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 데거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주는 웬만한 데는 다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워낙에 그 신라 역사가 깊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문화재 보호지역. 그래서 경주 쪽에다가 뭘 투자를 하시려 그러면 특히 뭐 토지나 이런 거 투자하실 때는 그런 걸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는 부실공사 흔적이 좀 보이더라고요. 부실공사 흔적이. 네. 곳곳에. 그리고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온 호실마다 유치권 신고들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출입문에다가 전부 유치권이 있음. 뭐 유치권자가 점유 중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낙찰을 받고자 하는 그 호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뭐 서류상으로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류상으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정말 성립이 되면은 서류상으로 신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무서운 건데 임장을 안 하고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이제 유치권이 신고가 된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러면 진짜 골 때리는 거지. 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을 냈던 이것도 뭐 이렇게 유치권 신고를 했더라고요. 해서 좀 일순간 뜨끔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보셨듯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이 유치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 물론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제 부부인 것 같더라고. 근데 남자분께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나서는 분은 아닌데 대신에 여자분이 이제 유치권을 주장을 하면서 제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어서 자 그러면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를 물어봤죠. 그래서 내부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해서 앉아서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들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자기는 이사를 와서 뭐 처음에 이사 오니까 뭐 엉망이더래요. 네. 안에 싱크대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욕조 부분도 그렇고 또 뭐 그분 얘기로는 뭐 그 도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닥도 엉망이었고 그냥 소위 말해서 공사를 하다가 말았던 그런 아파트라는 겁니다. 제가 임장할 때 그 부실공사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는데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채무관계를 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다 경매가 나왔었거든요. 전체 호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게 유치권이 성립이 될까? 주장을 하는 게 일리가 있나? 네.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분 얘기를 아주 세심하게 이제 들었죠. 듣고 녹취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그걸 들어보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이게 정말 맞나? 제가 검증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분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녹취를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유치권을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를 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
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이제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러는 과정에서 쭉 이제 명도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이제 유치권자가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이사비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네. 할 수가 없고, 한 200만 원 정도를 제가 이제 제시를 했죠. 2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집을 비워달라. 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결국은 제가 이제, 요구한 대로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이분이 유치권자라고 생각됩니까? 뭐, 자기네들이 이사 와서 보니까, 뭐, 도배도 잘 안 돼 있고, 뭐, 싱크대도, 마무리가 안 돼 있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네? 왜냐면 임차인이 뭘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냐고. 말 그대로 그분이 얘기했던 게 100% 사실이다 하면은 그거는 유치권을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필요비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 민사집행법에 필요비하고 유익비. 네. 자, 제가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판서가 쉽진 않은데,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자, 이렇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매 대상 물건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 비용, 네. 도저히, 이런 부분을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주거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주거를 하지를 못할 정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용을 자기네들이 들였다. 그리고 유익비는 그 부동산에 뭔가를 투입을 해서 그 부동산의 그 가치를 높인 그런 비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경매가 진행될 때 그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하시면 돼요. 필요비하고 유익비에 대한 배당 신청.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물론 무조건 신고를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근거가.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사실이구나 하면은, 자, 가장 우선 먼저 이 비용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지도 않고 그냥 임차인이 자기 말로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절대로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매를 하다 보면은 유치권자들이 있다. 유치권을 주장한다.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유튜브나 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유치권은 99%는 가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뭐 큰 거는 그런 거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아파트나 빌라나 뭐 이런 걸
쭉 하다 보면 상가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대부분 낙찰을 받고 가면은 다 꼬랑지 내리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는 있다 하더라도 자 저는 누구예요? 저는 소위 말해서 명색이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그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유치권은 이렇게 된 경우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주장하는 거는 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지. 그럼 그분들도 생각을 해볼까? 아, 이 사람, 뭐, 이 사람한테 유치권 주장하기에 만만치가 않네? 응? 왜냐하면은 나는 공부를 하고 유치권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그냥 꼬랑지를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그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상 이제 명도 소송이고 그죠? 네. 인도명령 신청해서 명도 소송을 하는 건데 강제 집행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인데 만에 하나 그분들이 그 모든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을 하고 자기는 끝까지 유치권을 주장을 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도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저를 상대로. 소송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은 정식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소송이라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민사소송은 최하 6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로 시간 문제예요. 네. 법원에서 뭐 우리 사건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보면은 뭐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 차수가 하루라도 지나면은 그 다음 달로 넘어간다든지 그 다음 달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결국 나중에 이긴다 하더라도 별로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오히려 손해보는 쪽은 우리 쪽이지. 왜냐면은 그동안에 뭐 대출은 받아서 이자는 내야 되고 또 임대도 못한 상태니까 그죠? 예, 그런 기회비용들을 많이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임장을 했는데 뭐 유치권 이런 걸 붙여놨다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물건을 내가 들어갈지 말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최종적으로 이 유치권자가 소송까지 걸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1년 정도 소송을 하게 되면은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는 게 한 달에 한 30만원 된다. 아니면 40만원 된다. 그러면은 뭐 1년이면은 360만원이 될 거고 40만원이면은 480만원이 될 건데 자, 그런 비용까지 내가 다 떠안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수익률하고 계산을 해볼 때
과연 그 정도 비용을 내가 드리더라도 이 물건은 내가 한번 꼭 사봐야 되겠다. 사도 괜찮겠다. 이런 확신이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지 않고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명도를 일단 200만 원을 주고 명도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까지 이사를 그러면 하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부동산에다가 임대를 의뢰를 했죠. 하루빨리 저는 이제 임대를 놓고 임차인이 들어와야 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임대를 의뢰를 했는데, 금방 또 임대가 나가더라고요. 임대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지금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게 일단은 지금 가상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이게 좌우지간 이사를 하기로 한 날짜가 10월 달이었어. 10월 달. 네, 10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임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이 나간다는 날짜에 맞춰서 이제 이사를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를 다른 분을. 네. 그리고 한 이제 일주일 전에 다시 이제 찾아가 가지고, 자, 그날 이사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다른 데로 이사 날짜를 정했는지, 아니 이사 날짜를 정한 게 아니고, 자, 이사 갈 집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날 이사를 가는 게 확실한지.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미 임대를 왔기 때문에 10월 30일 날 이분들이 이사를 안 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이사를 못 오게 되는 거고, 또 이분들 역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게 도미노 형식으로 자꾸 딜레이가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날 이제 일요일 날 찾아갔는데, 이분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10월 30일 날 도저히 이사를 갈 수가 없다. 네. 한 11월 지금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드려서, 근데 이 스토리는 거의 똑같아요. 스토리는 한 15일 정도, 한 보름 정도 시간을 더 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나는 당신네들이 그날 이사하기로 해서 이미 그 임대를 놨고 또 새로 들어올 사람들도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사를 못 가겠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나. 응? 나는 이미 계약금 다 받아놓은 상태고, 그럼 계약금을 물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일이 꼬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손해를 갖다가 내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쳐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대판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냐면요. 그날 이제 바로 옆에 커피숍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나는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된다. 이게 한두 사람이 지금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약속한 날짜에 이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럼 집을 못 오는데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기는 맞죠. 이사 갈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 주장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했느냐. 당신은 자신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도 부동산에 이걸 임대를 내놨고, 또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알고 새로운 임차인을 만나서 그날 이사를 오기로 다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한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래. 법대로 하래. 야,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죠? 네, 순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뭐, 여기, 승철님이나 다른 분들, 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체격이야.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원래. 제가, 소위 말해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싸우겠다고 대들었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아이, 저 사람 등치도 조그마한 사람이 뭘 싸우려고 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내가 누군가하고 싸운다고 하면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누군가하고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네, 일단은 싸움을 피해요. 그러는 그 입장이지만은 그날은 굉장히 제가 화가 났어요, 진짜. 앞날을 생각을 하니까 이건 너무 당황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던 잔을 받아가다가 그냥 내팽개치면서 거기서 제가 아주 광분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지금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제가 그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정신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커피숍에 다른 분들도 주변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도 다른 자리에서 다른 친구분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그 커피잔을 바닥에다가 내려치면서 깨면서 그 난리를 쳤으니 어떻게 됐겠냐고. 순간적으로 그 커피숍 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욱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위험한 일이잖아. 만에 하나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또는 그 커피숍 주인이 경찰이라도 불렀더라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일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남의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고 기물 파손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물론 유치장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벌금도 나오겠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다행히 그 남편분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나를 말리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사를 해볼 테니까 진정하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기가 보더라도 그 자기 와이프가 했던 행동이 이 사람을 굉장히 화나게 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이 저를 설득을 했어요. 잠깐 나가자고 해서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해서 일단 이삿짐을 다른 데라도 맡기기를 하더라도 일단 그러면은 말을 날 이사를 꼭 비워주겠다.
라고 남자분이 약속을 하더라고. 남자분이.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고, 다행히 그 남자분이 약속한 대로 그날 이사를 했습니다. 네. 이사를 하고 다른 분이 정상적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겠죠. 근데 이사비는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밀려있는 관리비가 많았어. 그래서 일단 관리비는 공제를 하고 일단 이사비를 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명도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로 끝인가? 끝? 네. 명도는 이걸로 이제 끝을 났고 새로운 임차인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3년 있다가 일단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자, 그 뒷얘기는요, 일단 내일 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그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또 뭔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아, 참 고생 많았구나 하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자, 그 부분은 내일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이렇게 별로 뭐 여행가도 없는 듯한 얘기를 별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